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알렌 티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렌 티핏 교수님은 선교학 분야에서 맥가브론 다음으로 중요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인물이십니다. 그분의 문화 인류학적 연구와 선교 경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의 선교와 이후의 선교를 동시에 경험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선교학 그리고 선교 경험은 현대 선교와 그 선교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란티페의 공헌은 몇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류학적 접근, anthropological approach를 선교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착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문화적 맥락화,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전략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접근을 선교학적으로 시도하셨다는 면에 있어서 알란티펫 교수님은 현대 선교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란티펫은 선교학자이며 인류학자입니다. 1911년도에 출생하셔서 1988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호주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과 문화 인류학을 연결하여서 선교사들이 비서구 사회의 소셜 스트럭처 그리고 그들의 신념, 가치관, 소셜 시스템, 리더십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알렌 티펫은 신학과, 인류학, 언어학을 공부하신 아주 천재적인 분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감리교단에 소속된 분이었습니다. 알란티펫의 연구는 주로 원주민 연구를 했는데 원주민의 리더십 그리고 에트노그래피, 민족사, 문화간 전도, 타문화 전도에 중점을 두신 그런 연구를 하였고요. 선교사로 피지와 태평양 군도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선교 경험은 그의 선교학적 접근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학을 발전시키면서 알란트 펫은 도널드 맥가브런 처치 그로스 무브먼트 CGM을 이제 출발시킨 맥가브런과 뭐 거의 부부지간처럼 또는 뭐 완전히 그 형제간처럼 긴밀한 또 한편으로 사제지간이 되기도 하죠.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특히 이 웨스턴 컨텍스트가 아닌 에, 비서구적 맥락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그 개인 개종, individual conversion, 개인 개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알란티펫은 개인 개종보다는 지역 사회 전체가 그걸 인간 집단이라고 하죠. 기독교로 돌아오는 인간 집단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People Movement라고 하죠. 선교지에서 인류학 연구를 하였고 그들의 문화,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에스노그래피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선교사가 겸손하게 선교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학도 공부하셨고 신학 교육을 받고 그 후에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서학에 인류학을 결합해서 어, 두 학문을 통합한 최초의 선교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갖추지 못한 아주 부족한 분야가 인류학적 통찰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의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국의 신학 교육에 근자에는 들어가게 됐지만 인류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리더들이 있어서 타문화 선교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피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1941년부터 61년까지 20년을 보내면서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현지 지도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탁월한 선교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지 사회 구조, 그리고 리더십 패턴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이 피지 사회의 구조와 리더십을 잘 활용해서 탁월한 선교적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현재에 맞는 리더십 훈련을 개발을 했고요. 원주민의 개종과 그 개종의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이 개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온 집안이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과정을 관찰하였고요. 인간 집단 운동 이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맥가브랑과 상통한 부분이 people movement, 인간 집단 운동에 대해서 예, 확실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맥가브런과 의기투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에게 서구적 교회 구조를 강요하지 않고 지역 지도자들에게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선교를 1940년대, 50년대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란티펫의 그 선교 사상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은 문화 인류학을 이제 선교학에 신학에 통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인류학적인 여러 도구가 있죠. 툴이 있죠. 에스노그래피라든가 파티시펜트 오브저베이션 참여자 관찰 방법 또 인터뷰 메소달러지 이런 anthropological methodology를 사용해서 비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현지 문화의 서구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문화에 잘 접목이 되는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상황화 신학, contextual theology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알란티펫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사적 방법, 선교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민족사적 방법을 개발해서 그 민족의 역사, 신화, 전통이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형성하는지 그러한 다이나믹스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내러티브를 적용을 했는데요. 특정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적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란티펫은 특별히 플러 선교 대학원에서 현대 선교학, 플러 선교학을 이제 형성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1965년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러 선교대학원에서 하는 선교학은 뭐 성서학, 역사, 신학, 인류학, 사회학, 뭐 성경 번역학, 리더십, 뭐 다양한 또 이슬람학 등등 다양한 학문들을 요즘으로는 통섭하는 그러한 학제적 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 디스플린이라고 말하죠. 심도 있게 그러한 이런 통섭적인 학문을 오랫동안 반세기 이상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 불로성교 대학원이 이 세계 선교에 공헌한 선교학을 개발한 하나의 중요한 학문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현지 문화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 모델을 넘어서서 서구 선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현지 문화와 그들의 월드뷰, 그들의 신념 체계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월드뷰를 복음으로 바꿔나가도록 장려하는 그러한 선교학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알란티페의 제자들은 이분의 인격과 학문성을 너무나 탁월하게 간주를 합니다. 물론 이분은 그 오스트레일리안 액센트가 있어서 상당히 듣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깊은 영성과 또 학문적 그러한 접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인간 집단운동 또 전도할 때 그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죠. 많은 비속어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그는 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화적, 사회적 현실을 다루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에서 악마, 뭐 마귀에 든다든가 빙의, 정령 숭배, 초자연적 경험을 복음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권세들을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 대결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또 토착 리더십, 현지 이 리더십을 키워서 빠르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적 리더십 구조보다는 토착 목회자, 토착 리더십을 옹호하고 그들이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앨런 트펫이라는 분은 굉장히 그 성품이 부드럽고 섬세한 분입니다. 약간 여자 같은 델리케트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가브런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맥가브런과 함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개종에 있어서 소셜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것이 교회 성장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란 티펫은 도널드 맥가브런에게 인류학적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도널드 맥가브로는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또 인도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소셜 캐스트 시스템, 그 사회학적 구조,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인류학적 통찰 방법론들을 이제 알란 티펫으로부터 맥가브론이 배우게 되면서 교회 성장학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교학적 통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크래프트 교수와 아주 좋은 부자지간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버지처럼 자신이 따르고 모든 사랑을 그 사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큰아들로 이렇게 낳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알란트 펫을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문화 인류학자로서 또 그 후로는 이제 폴 히버트 박사님이 조인하시게 됩니다마는 복음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 relevant한 방식, culturally appropriate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그런 상황화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적 통찰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worldview와 worldview change, 또 문화적인 그런 resistance 또는 리셉티브와 리셉티비티와 레지스턴스 그다음에 토착 신학을 어떻게 인류학적 통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 두 분은 특별히 상황화 신학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선교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화 신학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레거시는 아직까지도 88년대에 돌아가셨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교학적 모델이 너무나 탁월하고 현대에도 그 모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 집단 운동, 그 다음에 파워 엔카운터, 그 다음에 맥락화에 대한 그의 이론은 여전히 성교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교회 개척 운동, 그 다음에 성교기관,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성교 전략으로 오늘날 전략적인 관점에서 티펫의 원칙을 사용해서 선교사들을 타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란 티펫의 이론과 연구는 현대 선교 분야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란 티펫에 대한 연구가 호주 쪽이 많이 강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알란 티펫의 모든 책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란 티펫의 아이디어는 선교사 훈련부터 교회 개척, 그다음에 교회 성장,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란 티펫의 연구 결과 문화적 맥락에 맞는 교회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란 티펫은 솔로몬 군도 크리스천이리 솔로몬 군도에는 솔로몬 군도에 맞는 교회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전통적인 모델을 강요하기보다는 문화적 맥락에 맞는 교회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본인이 직접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모델을 현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군도에 가장 적합한 성장하는 다이나믹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보면은 한국에서 본인이 부목사나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예배나 스타일을 전혀 문화적으로 다른 그러한 선교 현지에 가서 뭐 종을 땡 치고 또 성가대 찬양을 하고 뭐 예배 방식이나 모든 거를 한국 스타일로 코리안 스타일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한국 스타일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란 티펫의 책과 연구는 아직도 계속 선교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학 입문 1987년에 나온 이 책은 선교학의 핵심 교과서로 남아 있고 저도 지금 그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놀라운 학문적인 저술을 남겼구나 생각하면 감동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류학, 또 선교학, 신학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알란 티벳은 인용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알란 티벳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란 티벳, 또 찰스 크래프트, 폴 히버트 이런 문화 인류학자들을 또 요즘에는 뭐 댄셔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뭐 헤셀 그레이브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데리 화이트맨도 있고 이런 분들 특별히 번역학이라든지 정교지의 리더십 쪽으로 공헌을 했던 많은 인류학자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선교학자들에게 이런 그 선교 비전을 또 학문적인 비전을 방법론을 전수해서 인류학과 문화에 대한 알란 티벳의 강조와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선교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란 티펫이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탁월한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1941년 그의 아내와 함께 피지에 도착해서 어,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죠. 당시는 호주가 뭐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주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이 높았습니다. 피지 문화는 구전 전통,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그러죠. 또 비언어적인 클루, 비언어적인 거, 이런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눈치 코치가 전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의 스토리텔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구 문화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피지 사람들은 부족과 친족 중심의 위계 질서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그곳에 보내면서 실수를 하면서 이제 복잡한 그 마을의 사회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현지 전통, 현지 언어, 세계관 여기에 집중해서 배우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지 원주민의 리더십의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수용 여부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족장 또는 뭐 장로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추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권력이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리더, 원주민 리더를 설득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알란 티펫은 처음 개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다 뭐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 좌절하고 또 다시 시도하면서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제 개별적인 전도 활동에서 커뮤니티 리더와 같이 공동체의 족장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트노그래픽 리서치
민족지학적 연구와 또 참여 관찰을 통해서 그런 기독교적 그 메시지를 현지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리더십 구조를 존중하고 그 리더와 함께 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식민지를 확장하는 제국주의가 판치고 있었고 많은 경우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함께 퍼져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선교는 제국주의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식민지 이전 시대에 피지의 선교사들은 다른 많은 식민지 영토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행정부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행정부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식민 통치의 일부로 여겨져서 기독교와 원주민 정체성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펫은 여기에 아주 크리티컬한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는데 알란 티펫은 선교사들이 유럽의 예배 방식과 유럽의 교회 정치를 어, 이 현지에 와서 토착 문화 전통 언어를 억압하는 서구식 기독교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탈식민지화와 선교 전략의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식민지화가 선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알란티페스 통찰력은 현대 선교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탈식민지화라는 거죠. 토착 문화와 전통을 현지인을 존중하는 더욱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알란티펫의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쉽게 된 거죠. 탈식민지화 그리고 민족주의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식민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민족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지를 비롯한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화적 틀 안에서 기독교 역할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알란 티펫은 서구 선교사 구조가 아닌 서구 교회 구조가 아닌 현지 관습, 현지 문화에 맞는 원주민 리더십을 강화하고 예배 자체도 원주민들에게 맞게 상황화해서 선교 접근 방식을 아주 파격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1940년대, 50년대라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지금 뭐, 7, 80년이 지난 지금도, 어,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기독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조화로운 통합이 아주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예배 방식과 교회 구조에 현지 문화를 많이 가미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데 공동체가 뭐 이렇게 마을 전체가 개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집단 운동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현지 리더십을 이제 존중하면서 어, 그 주장이라든지 족장이라든지 마을 원로들이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도입되었을 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었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적 모델을 강요하지 않고 현지 전통을 연구하고 그 피지인들의 기독교를 사회 구조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알란 티펫의 탁월한 선교학이었고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의 선교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러한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주장이나 족장은 지역 사회에서 정신적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디펫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기보다는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 성장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inside advocate라고 하죠. 내부자가 이렇게 변화를 주창할 때 내부 주창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그거를 정립했습니다. 비지 찬송가, 비지식 스토리텔링, 또 오랄 트래디션 이런 것들을 교회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가 뭐 서구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고 뭐 우리와 같은 문화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로 또 그런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 남태평양 현장, 또 솔로몬 군도 이런 연구에서 알란티벳은 많은 선교학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개종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집단이 기독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독교화가 되는가 또는 어떻게 기독교를 배척했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수용하지 않았는가 수용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종교는 어떻게 변화의 패턴을 수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요. 피플 무브먼트가 사람들이 함께 개인 개종보다는 집단 개종 people movement, 인간 집단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운동이 전략적이고 또, 이 사도행전이나 또, 초기 기독교, 시대에 나타났던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접근보다는 피지 및 태평양 섬, 특별히 솔로몬 군도 주민들은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그 집단이 한꺼번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연구를 알란티펫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헌으로 인식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서 인간 집단 운동, 그룹 개종이냐 개인 개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펫은 서구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종을 집단주의 문화와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multiple individual 개개인이 한꺼번에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마을 전체가 또는 어느 집안 전체가 복음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맥가브라는 집단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까 관계적 요인에 따라서 부족 또는 시족 사회, 마을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란 티펫의 이런 관찰은 선교사들이 현지를 접근할 때 개인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그 그룹 다이나믹스 그들의 인간 집단 역학을 고려한 선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맥락, cultural context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란 티펫은 그리고 현지 리더십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현지인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는데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 선교를 강조했고 또 문자뿐만이 아니라 오랄 트래디션 또 오랄 스토리텔링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구전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착 문화에 맞는 예배 스타일, 토착 예배 스타일을 강조하고 그런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 전도의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구적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전도와 선교를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관계 전도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지역사회 리더들, 지역사회 사회의 어른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선교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들이 가진 소셜 네트워크, 그런 인간 집단이 갖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결혼이나 뭐 또 다양한 가족 관계라든지 다양한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맥가브로는 브리지스 오브 갓, 하나님의 달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런 관계 전도, 관계형 전도에 대해서 인간 사회의 그 신뢰와 네트워크를 읽을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 전도를 실천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요즘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관계망을 이해함으로써 이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로 신앙이 퍼져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는 관계 전도를 알란 티펫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장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젊은 세대가 이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를 따르게 돼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구 신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그 뭐 이제 뭐 귀신 들린 그런 정령 숭배 문제라든가 영적 능력 대결, 뭐 영적 전쟁 이런 거죠. 그래서 피지의 경우는 일부 그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목회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을 때에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에,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는 토착 종교,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 조상, 조상신, 또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들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 뭐 만화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정령 숭배적 신념 체계를 가졌을 때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영적 능력 대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정령 숭배적 그 귀신들이나 조상신이나 뭐 초자연적인 힘을 능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복음을 수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는 알란 티펫이 처음으로 성교학계에 소개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그 성교학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란 티펫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교학적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는데, 특별히 비서구적 환경에서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교학적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는데요. 선교사는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또 현지의 경험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존중하면서 또 그들의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적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고,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지만 그런 교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서구 문화에서 현지 문화로, 지역 문화로 적응할 수 있는가, 예배 스타일을 조정하고 찬송가나 기도문이나 뭐 교회 스트럭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 스타일에 맞게 스타일을 바꾸고요.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독교 예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뭐 서구 교회들은 자기 교단이나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 스타일이 있고 또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려고만 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컨디션 되어 있는 어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배 스타일을 어 다른 문화에서 강요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드럼을 좋아하고 춤을 함께 추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럼과 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을 때에 그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 전략이 알란티페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는데 서구 교회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은 어, 개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았지만은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위계를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켜요. 서구 구조를 강조하다 보면 서구 구조는 그 현지에서 일부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사회적 위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알란티펫은 선교 활동에서 유연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cultural sensitivity가 cross cultural sensitivity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알란 티벳이 선교사 경험을 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이제 선교학적 통찰은 문화적 적응을 해야 된다. 현지 문화의 형태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순삭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적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커뮤니티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토착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현지 지도자가 교회를 계속 목회하면서 현지 교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토착 리더십을 키우고 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그 엔카운터, 영적 능력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대결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 문화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 과거에 이들은 기독교를 수용하거나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란티펫의 그 가장 큰 공헌 그리고 제 자신이 플러에 와서 80년대 초부터 플러 성경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문화인류학부터 공부를 했어요. 8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플러의 문화인류학, 알란 티펫과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그 문화인류학적 통찰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학과 인류학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통섭 작업을 했다는 거. 그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선교사는 성경적으로 아주 살리드한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 문화적 맥락에서 복음이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적용 가능한 아주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학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인류학적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 인류학을 잘 이용해서 선교 전략에 통합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인간 관계망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이 그러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인류학적 통찰을 잘 수용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 신념 체계를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바로 이해하고 컨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인류학이 만나야 되고 이 둘의 교차점에서 성교학적 통찰이 있게 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인류학이 만날 수 있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그러한 목회적 모델을 알란티펫이 보여줘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결정,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알란티펫은 늘 강조하죠. 교회 개척을 시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현지 언어, 전통, 사회 구조, 리더십, 다이나믹스, 인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나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란티펫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외국인 주도의 교회를 하지 말고 토착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어서 현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서양 선교사로서 또는 외국 선교사로서 현지에 와서 끝까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리더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방식. 많은 경우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그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 그렇게 되다 보면 외국 선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외국 선교사는 복음을 내다가 그들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모든 거를 어, 그 외국 선교사들을 의존하도록 현지인을 그렇게 만들게 되면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교회는 뭐 무너진다든지 지속 불가능해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만 남고 거기에 그냥 거미줄이 쳐지는 그런 또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민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주민 현지인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토착 리더십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회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바울이 디도서에 보면은 지역교회 내에서 장로와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디모데서에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착 리더십을 우리는 정말 강조해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란티페스의 경우는 피지 마을의 전통적인 번위 체계에 부합하는 리더십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토착화의 효과가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친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또 복음의 메시지가 현지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토착교회의 주도 세력은 선교사 주도의 교회보다는 제자훈련, 교회개척, 지역사회 변화에 토착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현지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사이드 어드보케이트라고 하죠. 내부 주창자 이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선교 사회 사역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란티펫은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모든 변화와 또 믿음을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은 다문화 선교의 모델입니다.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날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죠. 알란 티펫은 그 개종 패턴을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경험, 즉 치유, 환상, 영적 구원을
그런 받은 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개종의 영적 영향, spiritual dynamics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개종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란테페스 연구는 영적 체험, 그런 영적인 실제와의 부딪힘이 개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과 개종,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피지에서 많은 영적 숭배의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 치유나 마귀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것을 목격한 후에 귀신이 물러난 후에 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어야 돼요. 선교사들은 신앙이 단순히 지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령 숭배, 그들의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능력 대결, 영적 힘의 부딪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대결, 능력 대결,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개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니미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교학에서 애니미즘을 이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알란테페스는 또 애니미즘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애니미즘은 원래 영혼이 자연물에 뭐 나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 일상생활에서 그 자연물에 서식하면서 조상이나 산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힘이 일상생활을 지배한다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뭐 태평양, 섬, 피지, 뭐 여러 전 세계 원주민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애니미즘인데요. 애니미즘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어, 비서구 사회는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서구적 방식은 영적인 두려움과 초자연적인 경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걸 히버트 박사님의 그 성교학적 논리에 의하면 excluded middle이죠. the flow of excluded middle. 중간 영역의 결함 때문에 영적인 실존을 인식할 수 없는 서구적 세계관 때문에 에, 영적인 전쟁,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구 세계관에 대해서 폴 히버트가 얘기했는데 에, 아, 알란티펫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란티펫은 이런 애니미즘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실존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경적인 대안으로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영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혼합주의와 맥락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합주의는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교리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혼합하는 행위를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아프리카에 새로 개종한 공동체가 기독교와 조상 숭배를 혼합해서 예수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기보다 보기보다는 또 다른 조상신의 하나로 여기게 되는 이런 경우는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죠. 맥락화, 상황화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적 희석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이 맥락화 내지는 상황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란티펫은 상황화를 다룰 때 성경의 가르침의 권위를 확실하게 하고
또 선교사 원주민 지도자와의 상호 협력, 그다음에 문화적 요소의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인류학적으로 기능적 대체, functional substitu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교회 개척의 기능적 대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 관습이 깊이 뿌리내린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이거를 제고하게 되면은 정신적, 영적, 사회적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경적 대체물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 기능적 대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대체는 전통 문화의 중요한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 그러한 관습을 기능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 대신에 가족 기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른을 공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조상 숭배는 어른을 공경하고 뭐 충효를 강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또 특별히 뭐 제사 의식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때 영혼을 위한 의식적인 제사 대신 기독교의 뭐 금식과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대신한다든지 또는 뭐 추모 예배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적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구전 문화, 오랄 트레디션이 강한 경우, 스토리텔링이 강한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치가 세계관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요. 뭐 드라마라든가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뭐 요즘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예수 영화 이런 경우는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구전 문화권에서 아주 효과적인 정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지학에서 우리가 에스노그래피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삶으로 관찰하고 함께 살면서 또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 관찰이라고 하죠. Participant Observation.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민족 지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 문화를 잘 배워야 되고 현지 관습을 이해해야 되고 또 교회 모델도 나의 모델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서구식 모델 또는 한국식 모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한국 교회 한국 스타일로 길이 보존하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플렉시블한 모델 문화적으로 어, 현장에 적절한 모델 또 현지인들의 리더십의 그 통찰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렌티펫은 선교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선교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것이 플러 선교대학원의 선교학 그리고 미국 선교학 성교학회를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알란티펫이 해서 이런 모든 영향이 알란티펫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 세계 선교사 훈련 학교에 아주 스탠다드 프레임워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알란티펫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맥락학, 지나친 현지인 중심으로 하다 보면 복음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으로 혼합주의로 이루어진다. 혼합주의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뭐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고, 내가 하면은 혼합주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지인 중심으로 했을 때는 현지인과 선교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해나가게 되면 어 이제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현지인에게만 다 맡기게 되면 혼합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다 주장하면 전통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란 티펫은 상응하는 문화적 타협이 아니고 복음의 타협이 아니고 현명한 선교 전략이라고 문화인력적 관점에서 주장을 했어요. 사도행전이 아닌데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양한 문화 집단에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에게 그렇게 문화 집단에 적응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황화 작업을 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학을 연구할 때 역사적 사례를 연구하고 민족 지학적 에트노그래피,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문화 혁신과 개종을 통해서 성교학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요. 특히 맥가브런 박사와 교회 성장 운동에서 알란 티펫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피플 무브먼트, 집단 개종 운동, 그다음에 선교 전략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란 티펫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에서 에트노그래피를 많이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교 역사에서 또 그리고 그는 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성교학적 통찰을 배웠습니다. 강제적으로 서구화를 시킨다든가 뭐 현지의 지도자들을 무시한다든가 또 현지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갈등을 초래한다든가 또 성공적인 사례는 지역 리더십을 강화시켜 줬을 때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현지 문화와 통합을 했을 때 현지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문화가 변하게 되죠. 사회 변화, 또 그 월드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하게 되죠. 일부 다처에서 일부 일체로 바뀌기도 하고 또 선교제 교육, 사회 개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특별히 피지에서는 기독교로 개장한 이후에 인신 희생,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식인 풍습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독교가 놀라운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란 티벳은 어, 특별히 그 피지 또 솔로몬 아일랜드 태평양 섬 선교의 교훈을 통해서 부족 리더십을 또 구전 전통의 역할, 오랄 트래디션, 교회 개척의 문화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고 토착 가버넌스에 대한 존중, 성경을 현재로 번역하고 지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큰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란 티펫은 선교 도구로서 인류학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 친족제도, 의식, 세계관, 이런 리더십, 소셜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선교적으로 전략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또 신학대학에 선교학과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어, 선교학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불러 선교학과가 65년 생긴 이후로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이올라부터 시작해서 트리니티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교학을 플러 종교학이 학자들이 주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분이 알란 티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도록 알란 티펫은 늘 얘기를 했고 이러한 알란 티펫의 훈련의 결과 서구 기독교는 약화되었지만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기독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알란 티펫의 그런 통찰은 지금도 중요한 통찰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란 티펫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중에 중요한 게 맥락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서구 선교 전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적절하게 적응을 해야 된다. 예배 스타일도 서구적 스타일보다는 현지 스타일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십으로 토착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란티페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알란티펫의 그런 통찰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고 알란티펫의 통찰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